명자가 국회의원 시절에 함께 일했던 직원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게 했다. 이런 복수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전 보좌관의 관련 발언부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실제 이금거래나 이런 거 확인한 거죠. 그렇게 사람은 좀 못 믿고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이 많으셨죠. 저한테 사급 보좌관이 뭐 하는지 누구 만난지 이런 거 보고해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할리직이 뭐 사급 보좌관의 동향을 보고를 한다는 게 굉장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영감이 내리는 지시의 의도는 자, 일단 전 직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제 상급 보좌관이요. 누구를 만났는지 또 동향을 이제 파악을 해봐라. 운전 담당 비서 이제 비용 지출을 제대로 했는지 직원끼리 살펴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는 우리 호 대변인께서는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저는 하여간 참 이런 게 넷플릭스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런 일들이 예. 국민들에게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과 어떤 뭐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저는 이것이 뭐 만연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네. 국회의원 중에 이런 사람이 저는 많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앞서 공천 뭐 이런 거 헌금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일들이 뭐 다반사로 이렇게 벌어지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걸 고치지 못하는 그 시스템 그런 것에 이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 조직과 그 정당 진영에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이해훈 그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는 공익보다는 늘 사익을 앞세웠었던 그런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드러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네. 그러니까 결국은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를 쫓아서 사익을 쫓아서 저런 이제 선택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거의 파탄 수준에 가깝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저런 분이 국회의원을 할 수 있도록 3번 공천을 한 저희 당에도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건 이제 저런 평판들이 어쨌건 쌓이면서 이제 결국 임명직은 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는데 결국 이제 그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을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저걸 이제 갖다 쓴 거지 않습니까? 이용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런 사람이었다라는 것까지 드러났는데 네네. 저런 분이 우리나라의 700조 원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처의 장관으로서 늘 사익을 앞세우는 저런 분이 그것도 저런 도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네,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고쳐야 됩니다. 사익을 앞세웠고 또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고 가슴이 벌렁이게 했던 것들이 이제 인턴을 향한 갑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 이해훈 지명자에 대한 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화면을 좀 보시면요. 오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이 등기부 등본입니다. 이 후보자 배우자 2000년 인천 영종도 토지를 13억 8,800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매입 6년 만에 3배에 이르는 이 39억 2,100만 원으로 폭등했다는 거예요. 주진우 의원은 이해훈 후보 부부가 영종도 땅을 사들인 시점 이게 인천공항 개항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기 때문에 영종도 투기 바람에 올라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선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내용은? 근데 이제 단순히 저 주진우 의원님 예.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실은 뭐 그냥 이제 부동산 그런 상황으로 볼 때 네. 공항이 이제 들어서는데 1년 전에 샀다는 거는 사실은 다 알려진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인데 뭐 그런 것을 이제 토지를 구입한 것이 뭔가 이 투기랑 약간은 사실은 좀 맞지는 않습니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들은 뭐 실제로 그 영종도 땅을 구입을 예, 할 예. 때 뭐 다른 정보를 얻은 것은 아닌지 예. 아니면 그런 것들을 살펴봐서 그런 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저 네네. 토지를 구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네. 상황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것만으로는 조금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래요? 영종도 그 인천국제공항은 1992년부터 2020년까지 4단계 개발 계획을 갖고 추진됐던 공항이고요. 네네. 2001년에 이 최초 개항이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말씀한 대로 2002년 1월경 매입이라고 하면 이미 관련된 정보는 다 공개돼 있기 때문에 예. 특별히 비공개 정보를 활용했거나 해서 투기적 목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실제 그런 정보가 이용됐다거나 그런 정황이 있다거나 누군가의 진술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이제 검증의 대상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만 예. 등기부 기재 사항만 갖고 지금 투기로 단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재훈 후보 측에서는 아직 파악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경제부처 장관 부동산 투기꾼을 앉히는 것 말이 되느냐 이렇게 직격을 하고 있는데 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도 이제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6년 만에 3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땅값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거래 그냥 뭐 정상적인 투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오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결과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나왔다면 예.
당시에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접할 수 없는 정보를 이용해서 한 것이 아니냐 예.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만약에 이것도 이제 저는 국민적인 의혹이 크다면은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히는 것도 뭐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예. 하고요. 이것이 이제 그런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 이해원 그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나오니까 더더군다나 도덕성도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품성도 여기에 이제 그 큰 문제가 있구나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해운 지명자에 대한 논란이 지금 연달아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 여야 모두에게 모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형수님에게 현란한 욕설을 내뱉었던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인턴에게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내뱉은 이해훈 후보자도 별일 아니라고 선택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중의 우스갯소리가 들립니다. 유유상종이라는 이야기겠죠. 새로운 사실이 더 계속 제기돼서 알려져서 그래서 국민 정서에 너무나 반하는 상황이라면 뭐 중도 하차의 가능성을 뭐 고려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이제 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고요. 본인이 지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아마 청문회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준비를 하는 건 뭐 당연하겠죠. 하지만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 사선 박홍근 의원도 이해운 지명자가 중도 하차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의미의 메시지가 있었고 또 보좌관 출신이죠. 민주당 재선 장철민 의원 제일 먼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직격을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고 아까 그 부동산 문제는 좀 짚어봐야 된다 하지만 민주당 내의 의미 또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실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낭만 강선우 의원 사례만 단순하게 비교해 봐도 네. 지금 이제 보좌진과 관련돼서 나온 의혹이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운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할지 네. 국민들을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을지 실제 그 피해자인 보좌진과 사과와 용서가 잘 이루어질지 예. 이런 좀 종합적인 상황이 필요한 것이고요. 네네.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을 청문회가 진행될 때까지 계속 당에서는 예의주시할 거고 당연히 인사권자인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을 여론의 흐름을 면밀히 체크할 것으로 봅니다. 네. 어쨌든 다만 이해운 후보자를 추천한 이 지명한 목적 그러니까 통합과 경제 살리기, 성장을 위한 기획여산처 장관으로서의 필요한 역할에 대한 요구 이 부분의 어떤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네. 제기된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증 과정을 거쳐낸다면 가능할 것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이후에 추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이에 대해서 납득한 설명이 안 된다면 당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청문회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기류가 있다라는 거로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연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나온 이 상황에 이해운 지명자에 대한 여론은 사실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청와대가 또 민주당 청문회 검증 요걸 지켜보자 이런 목소리잖아요. 한번 직접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청문회 과정이라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당은 옹호보다는 검증에 무게를 두고 하겠다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역시도 그런 검증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느낀 것은 대통령도 이게 도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청문회까지 뭐 본인이 청문회에서 본인의 정책적인 비전과 철학에 대해서 검증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청와대가 알고 있는 도전 이거는 이 관계가 나오기 전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불거지기 전. 그런데 이런 게 나왔어요.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 보이세요? 도전이 아니라 저는 이제 도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너무 많은 비용을 치렀죠. 김중배 다이아몬드를 줬어요. 예. 내부에서도 이제 반발이 자기 진영에서도 반발이 있고 네네네. 또 결정적으로 내란 프레임 자기들이 그렇게 밀었던 게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예. 내란이라고 사람들 다 잡아가고 이제 재판하고 있는데 예. 탄핵 반대했던 사람을 장관을 시키니까 이것까지 이제 다 깨져버렸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비싼 비용을 치르고서 저 상품을 구매를 했는데 상품마저 못 쓰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는 하고